절판된 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아예 자료도 갖고 있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건 조금 확보를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은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되면 한 이거보다 한 10권 정도 더 올 건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서대문 형무사가 나오는 부분을. 그래서 오실 때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희 관장님하고 저하고 일요일 날은 격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날은 항상 나오시는 선생님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우리가 취사장이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취사장 관련된 책은 없고요.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일본 경영식사라는 거라고 했는데 일본 육해공 군대 관련된 책인데요. 이 포스트잇 표시는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솥단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취사장 안쪽에 보면은 밥솥이라고 밥솥으로 이제 표기해 놓은 건데 그거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표가 만드는 회사 상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인 거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이 써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이건데 일본의 뭐 3대 밥그릇이 아니고 이제 가마솥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제가 책 놔둘 테니까 나중에 뭐 스캔해 쓰시던가 사진 찍어서 좀 크게 뽑아 쓰시던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 관장님 하셨던 김상훈 관장님이라고 이분이 쓰셨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많이 들어있고 제일 앞쪽에 보면 이제 형무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뭐 밥그릇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 부분에 뭐 있냐면은 저희 여기 전시관 2층에 올라가면 시대별로 10년에서 15년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에서 쭉 놔뒀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설계하시는 분한테 나중에 책 뭐 봤냐고 그러니까 이 책 봤다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시대 순으로 나열된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형무소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기에는 가장 이해하기 좋으신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독립운동 관련 중심으로 해서 형무소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사진첩인데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큰 걸로 다시 주문을 했어요. 좀 더 크게 보시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87년도 당시 이사가고 나서 이사간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통곡의 비료나무 안에 있는 작은 비료나무가 원래 사진에 안 보여가지고 그 내용 말씀드리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격벽장을 새로 복원했는데 격벽장이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중축하고 보수하고 계속 썼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보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역사적인 얘기도 좋기는 한데 이게 좀 감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밥은 뭘 먹고 뭐 하루 일과는 어떤데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뭐 여기서 하고 나중에 큰 죄를 지면 뭐 사형제한테 사형제는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벽장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안내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저거를 왜 운동시키는 건 사실 좋잖아요. 체력 단련인데 왜 만들었냐고 질문을 하셨대요. 어떤 분이. 원래 교도소라는 곳은 사람이 들어와서 죗값을 치르는 곳이긴 하지만 건강한 상태로 들어와서 건강한 상태로 나가야 돼요. 건강한 상태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소자들의 건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런 틀은 다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자들을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실제로는 그냥 앉아서 뭐 일광욕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운동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정되어 있는 운동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건 한 10장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 지형이요. 이쪽 인왕산 있고 안산 있고 이제 우악제고기가 있고 그래서 이 3면에서 물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동네 지명이 뭐 영천동, 냉천동, 옥천동 이렇게 해서 지명이 4천자가 들어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또 풀어내는 게 뭐냐면은 주차장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서대문역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저 아래쪽 시장 앞쪽에 있었으면은 사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뭘 사 먹고 여기서 돈을 좀 쓰면은 이쪽 상권이 좀 더 발달했을 텐데 그런 거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 분수지를 이제 풀어낸 거죠. 이관순이라는 사람 여기 서대문용서에 이제 복역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해놨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재유 평전이 또 있어요. 이재유 평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봤는데 그래서 이재유 평전을 제가 이제 표시는 해놓을 거고요. 관련돼서 연관된 게 이제 이거 이제 경성 트로이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 분들하고 사회주의 계열사들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안재성이라는 사람이 다 썼어요. 그 책을 전부 다. 예, 그래서 일관되게끔 이제 나가고요. 책 읽어보시면은 형무소 안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취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경찰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오다 보니까 종로나 서대문에서 그 형사가 일로 와서 취조를 하거든요. 취조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실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 얘기는 일단 서승희 오픈 19년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KBS 사장이었던 정현주 사장이 책을 2권을 했는데 한 권은 자기가 실제로 형무소에 서대문에서 갇혀가지고 있던 얘기들을 쓰는 게 있어요. 실제로 뭐 수감이 돼서 이제 수감 생활들 뭐 어두운 복도를 지나고 나서 뭐 감봉에 들어갔더니 뭐가 감방 생활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정치하고 같이 연관돼가지고 물론 현대사 부분이면 정치는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정치하고 같이 연관돼가지고 그 얘기가 되는데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되게 불쌍한 게 뭐냐면은 불쌍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제일동포거든요. 제일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71년도 회원들은 광복절에 때 특사 같은 걸로 해서 사실 좀 장기적인 형을 받아도 금방 풀려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은 독특하게 그런 정권이 바뀌면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리치맨 거기서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 책이 읽기 좀 어려우시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두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 사회에 대한 이런 그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사람이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면 교화가 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교화한다는 게 현대 정권에 맞게 사람을 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우리도 이 사회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정권에 동호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점점 첨단화될수록 뭐 전자장비도 발달하지만 정부 시설 같은 것도 다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사회는 삶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도 발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근대 사회만 우리가 사람의 삶이 정근대 사회만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세 책에서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나가서 이제 공부했다가 이제 파노티콘이라는 걸 접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건데 이제 미셸 푸코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셸 푸코에 대한 얘기, 미셸 푸코에 대한 생각을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소록도 얘기예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읽어보셨겠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일본인들에 대한 나병 정책 그리고 나병 정책을 통해서 그 형무소에 수감된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 대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이 나빠지게 됐는지를 추적해 가는 사회학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뭐 해방 이후에 그 미군정기 시절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일본 친일 경찰들이 다시 이제 치안 유지를 하는데 다시 복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뭐 친일 청산 없이 계속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친일 경찰들이 실제로 했던 배웠던 부분들이 형무소나 교도소 내에서 그대로 자행이 되고 묵인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형무소에 들어오면은 재소자, 그 교도관들,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형무소나 교도소에 들어왔을 적에 사람이 교화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그 교도관들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만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혹시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있으신 뭐 책이나 아니면 샀으면 좋겠다 있으신가요? 네, 저기 감옥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형제도도 그렇고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여기서 되게 엄격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럽의 이제 그 행영을 보면 다른 나라 왜 그 감옥에서 좀 더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나가서 다른 사람 존중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게끔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볼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절판된 책인데요. 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도서관에는 있더라고요. 예. 남산 도서관에. 맞아. 그것도요.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일본인 그 누구지? 우리 척추에서는 네, 그것도. 그거는 제가 출판사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네도 지금 그 책을 자료를 어디다가 놔두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그 있으면 제가 제본을 뜯고 연락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